장 소장님, 네. 열심히 취재해서 정치인싸에서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정치인싸에서 먹구름이 거치고 폭풍우가 온다. 아니,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 인사팀하고 뉴스 바사삭 팀은 뭐 서로 짜고 그래요? 정치 인사 갔더니 뉴스 바사삭에서 막 이런 얘기했다는데 뭔 얘기냐 그러고 뭐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폭풍 오겠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안에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킬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폭풍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입수한 쪽에서는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갖고 있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은 시점의 문제다. 뭐 곧 공개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 소장님은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뭐 사실은 저한테 주겠다고 했었어요. 지난 3월 달에 막 주겠다고 했는데 막 이거 봐라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주지 말라고 저한테. 제가 예전에 또 뭐 하나 폭로했다가 아주 되게 한동안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그런 거 나는 취급을 안 하려다. 그냥 뭐 누군가 하면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받아놓을 걸 그랬나요? 글쎄 곧바로 공개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걸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본 사람,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있다면 뭐 조만간 공개되겠죠. 세상에 뭐 비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공개됐을 경우에 이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당으로서는 사실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저런 뭐 인사 개입이나 총선 개입이나 이런 게 흉흉하게 회자가 돼 왔는데 막상 그게 어떤 실물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파장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보고 당연히 야당에서는 뭐 당장 특검하자 이런 공세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정부의 다른 이슈들을 이걸로 다 이제 뒤덮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슈의 성격상 하나가 터지면 이 감자줄기처럼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총선에 무슨 공천 개입만 있겠느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벌써부터 흉흉하게 떠돌아요. 다른 어떤 인사 개입이라든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제3자에 의한 뭐 국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악재인데 최근에 이제 수사심의에서 명품백 사건 결론을 내렸어요.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무혐의로. 그래서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는 매듭이 안 지어졌으니까. 근데 사과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에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대응을 안 함으로 인해서 법적 결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도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뭐 일각에서는 그게 꼭 공천에 개입한 거라기보다 그냥 이런저런 의견을 말한 거다라는 정도로 이걸 이제 건너뛰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공개되면 알겠죠. 과연 그런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분명한 의중을 드러내는 건지 아무튼 이래저래 여당이나 대통령실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이제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선 당시 당내에서 여사에게 텔레그램 받았다고 자랑하고 공천될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 공천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김 여사의 해외 출국을 권고했었는데 이게 다 2라운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나는 직접 뭐 텔레그램을 한다, 문자가 왔다, 답장이 왔다, 뭐 나는 공천이 뭐 확실시 된다, 뭐 나는 이제 조율이 끝났다, 뭐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당시. 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까? 분명히 김건희 여사나 용산 쪽에서 연락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왜 공천에 이런 조언을 하느냐. 그것도 그 당시에는 또 현직 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출마자들에게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권, 역사, 뭐 법률, 헌법에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공천을 개입한다, 해도 된다, 괜찮다. 뭐 그런 거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과 아니면 출마자들에게 당신 여기 출마해 볼래? 이거 그럼 조언이라고 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과 또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용산과 대통령실과 뭐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아니, 정말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죠. 그건 아예 이 국정 개입에 대해서 뭐 당연시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헌법상 법률상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거지. 김건희 여사까지 뭐 1+1으로 선출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헌법 법률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당 선거의 공천에 그게 의견을 낸 걸 하더라도 그 의견이 강하면 그건 개입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위치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의 이 정권 내에서 역할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시도하다가 그게 좌절돼서 뭐 그 뒤에 분노하고 뭐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 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떠돌잖아요. 그럼 어떤 작용이 없이 그런 반응이 나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왜 억울했을까? 네. 왜 억울했을까?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했으리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권의 이 사람들조차도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불식이 안 돼요. 설사 이게 뭐 캡처본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 그게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용산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덮여지거나 국민들 여론이 그냥 뭐 용산의 해명을 믿고 잦아들거나 이럴 게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바닥인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텔레그램 캡처된 일부분만 봤다. 근데 완결성이 떨어진다.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제 이러한 유보적인 입장.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 심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이준석 의원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입의 취지에 그런 말이 담겼다면 그대로 뒀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봤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봤다라는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는 건 해석인데 그건 아마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을 하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약간은 좀 입장을 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고 제 추정입니다만 저는 김영선 의원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설도 상당히 돌았고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인물이잖아요. 총선 때는 더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자가 보여줬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고
당사자가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이슈를 지금 와가지고 내가 봤는데 그거는 100%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존재가 있다. 네, 캡처본이 됐든 원본이 됐든 있으니까 봤겠죠. 그래서 저게 이준석 전 대표만이 아니고 뉴스토마토의 그 최초 보도를 보면 뭐 A 의원, B 의원 이렇게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이런 사람들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있으면 공개됩니다. 조만간. 그 숨겨질 수가 없어요. 저 박원석 의원님의 저 발언들이 좀 상당히 웃겨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잘 알고 계시면서 애들로 막 그냥 난 몰라요. 잘 모르는 척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여권 관계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준석 의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몇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다. 네, 저도 참 입이 간질간질한데 나중에 이제 좀 뭐 몇 개가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사건의 전말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우리 뉴스 바사삭에서 특별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후 맥락을 쫙 해서. 쫙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텔레그램 메시지 하면 이제 사실 그 맥락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일식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뭔가 우리가 숨겨져 있던 요 매듭에 뭐가가 있었나 보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지금. 그렇죠. 이 공천이라는 것 그리고 배지라는 것은 배지를 한번 경험해 본 분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원하였던 김해에 가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3월경에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문자도 보여주고 나 개혁신당에 나 좀 영입 좀 해라. 비례 1번 줘라.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절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쭉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몰랐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버전을 좀 거듭해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소문에 소문을 낳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용산에서는 어떤 반응 보일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요. 만약에 뉴스토마토에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뭐 기사를 썼다고 하면 회사로서도 상당히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또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질렀다라는 것도 저희가 믿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주가 상당히 폭풍전야인데 폭풍우는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성상납 의혹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내렸거든요. 이 사건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SNS에 이래서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이 선전선동 괴담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정치인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언급을 하는지 본인이 뭘 알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막 그 이준석 대표를 대선 전부터 대선 후에 우리가 이기면 쫓아낼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 열어서 쫓아낼 거야. 윤리도 잘 안 되면 무고 혐의로 우리가 꼭 처벌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 자료가 뭐 나오거나 제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쫓아내려고 그리고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권력이 개입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사실관계가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장과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연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이걸 최초로 이제 보도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니까 그걸 다시
무고로 고소해서 경찰이 물론 기소 혐의로 넘겼습니다만 경찰도 기소 혐의로 이걸 넘기면서 뚜렷하게 이런 점들이 무고의 증거다라는 건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추출할 때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는 아니었습니다만 도화선이었어요. 그랬다면 양두구역이 어쩌고 이걸 사유 삼아가지고 내쫓았는데 이제 그런 사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증거 없으면 빨리 해가지고 결론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이 총선도 끝나고 나서 총선 때 이런 걸 이제 다 약점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더 저는 이상한 거라고 보고 뭐 여기에 무슨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그럴 계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오늘 그 오전에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이 둘 사이의 내통설에 대해서는. 내통이 뭐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한 대표가 아직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아직 안 만났나 봐요. 속이 좁은 분이다라고 했던데 아니 허은하 대표도 좀 만나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지. 글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안 만나는지. 그거는 정말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허은하 의원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예방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민주당만 예방했고,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혹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아하고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권의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신임 대표가 되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그렇지. 의석이 있는 정당을 다 방문합니다. 그게 뭐 제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특히 신인이면서 그런 프로토콜을 싹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키지 않는 상대당은 혹은 상대당의 대표는 방문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처신이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저 검사 출신 분들은 이렇게 정치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치는 뭐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거나 적어도 나에게 비판의 강도를 좀 낮추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인데 싫어 안 볼래. 밥도 안 먹어. 만나지도 않아. 차도 안 마실래.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수사죠. 그래서 빨리 만나시라. 그냥 추석 전에 만나셔서 같이 좀 훈훈한 모습 좀 보여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어요.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민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심이 결론 존중한다.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탓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이 상당히 현명하지도 못하고 부적절하지도 못하고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잖아요. 검사는 뭐예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어? 현명하지 못했어? 바람직하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수사해야지. 그러면 증거를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게 검사 집단이잖아요.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황제 조사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변명을 하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그냥 변명처럼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정적들을 향한, 그러니까 정권의 정적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서는 저렇지가 않아요.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도 다 수사해가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전 사위를 향한 수사도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어요. 그 타이스타제지라는 항공사에 취업한 게 현명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뇌물죄가 됩니까?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돌려주고 싶고, 이 검찰 수사 심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일종의 기소 대배심제를 약간 무늬만 따와서
권고적 형태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만들어둔 건데 250명 중에 15명 랜덤으로 추출한다지만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몇 명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어떤 그 회의 내용이 오갔는지도 밝히지 않고 결론만 딱 저렇게 제출하는 이런 그 방식이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큰 더군다나 클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한 수사 심의로는 부적절해요. 매번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공개해야죠. 미국에서 기소대배심제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밀주의에 기초해서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저 결론에 대해서 누가 그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하려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심이는 김건희 여사 문제 없어요. 무혐의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약간은 부적절했어요.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 없어요. 이러한 김건희 여사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수심위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추석을 맞아서 제작하는 그 대국민 인사 영상 있잖아요. 설에는 윤 대통령만 출연을 했는데 이번 추석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부부가 같이 인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받았지만 대통령께서 명절 때 이제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뭐 페이스북에 받은 분들 자랑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이제 윤석열, 뭐 김건희, 뭐 대통령 부부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회복하신 거 아니냐. 뭐 나 이제 뭐 법률적으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족쇄 같은 분이 김건희 여사인데 이분을 계속 활용을 하고 공개 일정도 앞으로 더 확대시켜가지고 국민들 앞에 쫙 내놓는다? 그럼 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까? 호감도가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셨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자기 임기 내에 결론 못 내린다고 해요. 양평 땅 문제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저 양평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호감도가 높은 이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는다? 과연 이게 참모들의 맞는 판단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참모들이 그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 진언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일종의 성역이고 언터처블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행보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는 이제 대중의 시선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과연 지금 여론이 낮은 건가? 형식적인 뭐 무혐의 결론 이런 것만 났을 뿐이지 국민 여론은 어쩌면 더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의 다름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제발 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이 위선이라도 좀 떨어라. 위선도 안 떠는 게 최악이다. 국민들 얼마나 개돼지를 보면 위선도 안 떱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개원식 안 가셨는데 어쨌든 미국 상원 의원이 와서 뭐 같이 참여한 것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생신 때 여러 가지 또 좀 만찬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랬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것도 밝히지 말지. 그거를 또 언론에 공개도 하시고. 뭐지? 상당히 우리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연 뭘까? 과연 이래도 되나? 그런데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저러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막 내놓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을까? 근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이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 그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은 사랑꾼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